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점 뚫고 하이킥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언제 담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노란 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이끌어가 주실 전문가님 만나봐야죠.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원래 항상 늘 어두운 정장만 입고 오시다가 또 이렇게 따뜻한 겨울 남자의 정석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에 있었던 수익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서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지, 또 바뀌는 시장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시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잘 하시려면 어쨌든 내가 이 시장의 파동 흐름에 발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발을 맞춰 나간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수익은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주 한번 예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증권사들도 앞다투어서 전망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2달 전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시장 상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주식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가장 잘 맞는 전문가가 누군가, 어떤 이야기에서 또 어떤 주식 스타일을 내가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걸 꾸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스윙 투자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진입하고 난 뒤에 시세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나 내 매수가에서 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차분히 상승을 밟다가 더 큰 시세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스윙, 그다음 시장성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와 함께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클리 시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정말 좋았어요. 이번 주가 코스피가 오랜만에 코스닥을 제치고 훨씬 좋았던 시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금요일까지 끝난 장세를 보고 시장은 당분간 중대형주, 거기서도 중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최근 얼마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소형주들, 우선주들이 움직이고 또 한동훈 관련 정책주들, 이런 어떻게 소형, 중소형 단에서 움직였다라면 시장은 또 바뀌어요. 그렇게 시세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중대형, 대형주 종목 쪽으로 시세가 몰린다라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자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맥점을 좀 잘 알고 그에 맞춰서 이동한다. 이렇게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맞게 5 거래일이 정말 좋은 시세로 코스피가 올라왔고 거기에 따라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세요. 사실 코스닥에서는 이런 수급이 지금 현재 안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8,500억, 3,000억, 6,000억, 7,000억 이런 식으로 좀 뭉칫돈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FOMC 거기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발표했죠.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난 뒤에 향후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점도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CPI가 이제 연준에서 목표하는 2%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 3.1% 정도 올라왔는데 다음 분기에서는 아마 2.8%, 2.9%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럼 연준에서도 스탠스 행보를 바꿀 가능성이 너무 높고, 여러분들 그런 호재가 전망이 되고 기대가 될 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서 그때 돼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하락되어 있는 종목은
회복을 좀 기다리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종목들은 더 빠른, 더 높은 수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로봇. 이 로봇 쪽은 뭐 물론 성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적 밸류가 로봇에 대해서는 전망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수익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에서는 성장 기대감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왜 좋냐면 얼마 전에 LIG 넥스원에서도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인수했고 그다음 계속해서 신로봇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일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로봇 쪽.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로봇 관련 종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시켜 드릴 종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핫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CXL 주도권 쟁탈전.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야기를 했죠. 온 디바이스 AI랑 CXL. 이게 CXL 뭐냐면 CPU와 램을 이제 둘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더 고가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슈가 돼서 네오셈, 그다음에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많이 언급해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일주일 만에 한 75%씩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로는 좀 약세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재료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CXL 관련주 꼭 같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에 좋은 것 같아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 카카오는 조금 비관적으로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너무 악재인 요소가 많았던 그런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뱅크를 분할해서 상장시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 자금, 그때 당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더 시장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때 수급을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너무 좀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좀 안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카카오가 요즘 달라지고 있어요. 경영 혁신, 쇄신을 밝히면서 대표도 바꿨죠. 얼마 전에. 그러면서 정말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 인공지능 AI가 나왔죠. 하지만 아직까지 카카오에서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 맞게 우리가 카카오에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걸 보고 카카오 쪽이나 카카오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슈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설계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주식론은 주식의 스토리를 접목해서 지금은 좀 약세하지만 그 시대의 이슈가 향후에 불러오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에 있어서는 뭐 20%, 30% 이런 높은 수익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카오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SAMG 엔터, 그 종목이 이제 키즈, 유아동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저출산, 뭐 앞으로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이민 정책도 필요하겠고 뭐 저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슈가 항상 있을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언급해드리고 금요일 날 정말 좋은 시세로 마감되었죠. 그래서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이 종목 잡아두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은 수익 구간 그렇게 한번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수익 인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표가를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기아 5년 만에 CES 정말 최대 규모의 IT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아가 출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이 24년 1월 9일부터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정을 앞두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일정이 끝났다라고 이게 뭐 재료 소문에 대해서 딱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기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아랑 현대차가 이번에 좀 크게 부스를 차려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볼 자동차 부품주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에 관련된 종목이 뭐냐 움직일 수 있는 걸 딱딱 찾아낸다면 그 일정에 맞는 시세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좋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CES는 진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너무 좋은 행사가 될 거고 대형주 장세에 또 중소형단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분리막 전에 기업도 미국 IRA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이슈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서도
좀 좋은 시세 반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금리 동결 이후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 예고. 이건 아마 0.25% 수준으로 3번 정도, 그러니까 0.75 정도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사실 국내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는 아직 2% 정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내린다?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내 증시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우리나라랑 달러랑 관계해서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이 우리 주 목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호재를 상당히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환율 부분을 좀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1,300원은 이탈이 되었고 1,295원 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츰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한 1,250단까지만 내려와줘도 지금보다 주가 지수는 한 5% 이상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이 이 정도일 때 우리가 어떻게 공격적인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반도체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CXL, 그다음 온 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했어요. 목요일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목요일 하락 부분 금요일 하락이 좀 꽤나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략하기에는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CES 일정을 앞두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XR 관련주 이쪽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목요일이 딱 FOMC 회의 직후였는데 금리 인하 내년 5월쯤부터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 시장은 당일 내마녀의 날이었던 만큼 금리에 더 민감하고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1.3%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한 주간의 이슈 하나하나 또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전망과 정책 수혜 모두 받고 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CXL 메모리 갑작스럽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주도 상승을 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확실하게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내년 1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로 꼽히는 CES 2024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행사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면 수익에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도 알아봐야죠. 이렇게 시장 분석하고 다음 주 시장 함께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내내 시장 분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산타랠리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킥의 산타 한선호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수익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선물을 그동안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 선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수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항상 저는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다 제가 수익을 봤다가 아니라 저는 제가 진입을 하고 고점까지 매도를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추천하고 예를 들어 언급한 종목이 그냥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한다라면 사실 아무리 많이 올라갈 종목도 뭐 3% 먹고 팔고 2% 수익 챙기고 팔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주식론은 항상 저점에서 공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종목의 흐름을 예상하는 건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내가 얼마만큼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꼭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그냥 뭐 내가 얘기한 종목 20% 30% 올라갔어. 이 얘기는 좀 별로 저는 실력적으로 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식을 한다라면 내가 보유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주식은 내가 그냥 보는 것과
내가 진짜 투자를 해서 내 계좌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심리적인 압박과 뭔가 흔들리는 게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리딩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은 시세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HLB를 필두로 HLB 생명과학. 뭐 헷갈리실 거예요. HLB가 있고 HLB 생명과학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라보세라젝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게 유통이 된다라면 그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당연히 실적 규모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고 HLB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HLB가 더 좋지만 또 생명과학이 또 좋고 이런 시세 흐름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좀 다소 좋지 못한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기에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 20% 상승을 정말 저는 이렇게 주가가 좀 눌리고 잠잠할 때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슈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뻘쳐나오면 분할 매도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은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에 2%, 3% 이런 수익보다는 조금 더 한 15에서 20%까지 내가 확실히 챙기고 그 다음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SAMG 엔터 수익이 12%, 14%, 14%, 뭐 15%, 최대는 16%도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전 고점만 해도 뭐 얼마예요? 32,500원. 예, 불과 5개월 전에 그런 가격을 유지했던 종목인데 많이 내려왔고 우리 단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상승 시세 파동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매수가가 좋아야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고 내가 좋은 매수가를 갖고 있다라면 대부분 뭐 저처럼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뭐 저야 투자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단기적으로 한다면 시점 한번 놓치면 마이너스 7%, 8%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시세 파동을 더 크게 그리니까 일 보고 오셨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너무 편안하고 푸근한 구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는 앞자리 3자는 한번 목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단가가 너무 좋잖아요. 여유가 있고 그다음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더 시세 파동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 매도 시점이 아니다. 조금 더 높은 구간을 한번 목표해보고 3만 원 이상 한번 목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3만 원 정도까지 가면 아마 한 40%까지도 우리가 목표할 수 있어요. 수익률을. 그렇게 좋은 단가를 가졌다면 예상을 하고 넣어두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3만 원 이상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인증들 있죠.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이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수익을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매도하기 전에 우리가 보유 중에 기분 좋게 한번 인증 올리자. 이래서 인증을 한번 모음을 한번 카톡으로 노란톡방에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이슈가 금요일 날 나왔어요. SAMG 엔터 티니프 월드 판교를 오픈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진짜 주식을 갖고 있고 기분 좋게 보유 중이시라면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이 티니프 월드에 기분 좋게 한번 다녀오시고 또 재밌게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오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주주로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도 잘 보고 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그런 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찍었던. 왜냐하면 사실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우리가 이슈가 돼서 사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주식론은 이슈가 된 뉴스를 보고 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뭘 보고 들어가냐. 그 미묘한 차트의 시세 흐름이라는 게 있고 이 관련 종목. 이때 당시에 제주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였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반도체와 업무
이력이 좀 비슷한 회사고 또 이에 관련돼서 이슈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에서 왜냐면 주가가 항상 한번 밑으로 쏟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수하기도 좋고 시세를 한번 밑으로 꺾은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기를 좀 이해하신다면 제가 진입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8,900원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주반도체 후발로 너무 좋은 시세 흐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그 뒤로 며칠 동안 3일 동안 급등을 한 수치가 30%가 넘어갔어요. 30%가 넘어갔고 그래도 저희가 고점을 놓치지 않고 이 정도 수익, 좀 높게는 28%에서 20% 정도 수익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사실 제가 평일에 하는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진입은 하지 못했고 그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죠. 한 45% 정도가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어버브 반도체에서도 정말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버브 반도체는 금요일까지 꽤 많이 또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보세요, 여러분.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매수 타점을 노린다. 당연히 좋아요. 단기 급등을 했고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잖아요. 5일선 타점을 잡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밀리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노린다면 다음 주에 반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어버브 반도체 꼭 넣어두시고 관심 종목에 그렇게 거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정말 멋있게 먹었던, 멋있게 수익을 확보했던 이 위메이드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위메이드를 공략했을 때 당시 그때를 한번 떠올린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론은 이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2차 전지가 좋고 소재가 좋고 이쪽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쪽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일정이 있고 다음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저는 공략을 하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첫 공략을 했을 때 시점이 이쯤이에요, 여러분. 자, 하락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이제 이 게임 행사 지스타를 일정을 두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던 그 지점인데요. 그리고 1차 파동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당시 이제 50% 정도의 수익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정확하게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조금 미리 예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제가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고점을 찍고 이거 21선까지 내려오니까 그때 매수 시점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점 매도하고 며칠 동안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20%가 내려왔죠. 이때 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내 손실에 또 힘든 그런 구간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그래서 올라간 걸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는 주식론에서 아니 이렇게 좋아서 올라갈 걸 지금 분석해서 이야기할 거면 아니 여기에서 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어야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지. 아니 올라간 걸 누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이거 다 2달만 알려주면 알아요, 주식. 이거 올라간 거 분석한다고 여기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5대5 확률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뭐 세력을 본인이 잘 알고 뭘 다 한다라고 해도 5대5도 안 나오는 그런 승부에 내가 들어가서 물리고 마이너스 20% 손실 구간을 겪다가 올라왔어요. 한 이틀 만에 급등을 했어. 그러니까 본전 오니까 팔죠. 왜 팔아요? 당연히 나 물려있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20%가 올라와서 내 1% 2% 수익 구간이야. 아 좋아 팔아. 팔았더니 어떻게 돼요? 더 추가적으로 급등하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너가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내 매수 단가가 애초에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구간을 보고 심리적으로 난 이미 져 있는 상태에서 본전만 와도 다행히 하고 맨날 본전치기의 주식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그게 안 올라오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40% 50%에 그냥 계좌에 그냥 한 켠에 넣어두고 매일 이렇게 묵히는 그런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살고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주식은 잘하는 사람이고 또 그 수익을 내가 어떻게 챙기는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최고로 꼽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올라가기 전에 언급을 많이 드려요. 그 뒤에 시장에 맞춰서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최근에 또 위메이드를 너무 고점에 사서 77,800원.
제가 말씀드린 지점부터 95%가 올랐어요. 여러분 95%가 올라온 게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30%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정말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좋을 때 95%가 올라갈 때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고점에서 사고 싶고 고점에서 사서 30% 내려가면 힘들어하냐 이거죠. 그럼 애초에 이제 고점을 찍은 건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분산을 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더 좋은 수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 걸 탐내지 마세요. 주식이 올라만 갈 수가 없어요. 경주마처럼 너무 1차원적으로만 보다 보면 올라만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고점을 찍으면 무조건 내려온다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올라갈 종목을 우리가 모아서 수익을 이렇게 90%씩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성격이 급해서 수익 안 나는 종목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 종목 수익률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특징이 꼼수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진입한 종목 혹은 올라간 종목 수익률 부풀리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공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한 노란톡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매일매일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이 수익 파티로 이미 11월부터 산타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기법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기법 강의 차트 보는 방법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실 텐데 거기에 우리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하이킥 날릴 종목을 찾는 매매 기법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이킥을 날리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잡아놔야 이런 하이킥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미 올라간 지점에서 사서 여러분 20%를 수익을 본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러면 저점에서 어떤 형태에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미리 체크하고 좀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 가격이 얼마였고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가격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지 이 그림으로 뭔가 딱 짜맞춘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면 그거를 조금 주식을 다시 배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업종의 종목들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주가 지수의 상황이 다르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중소형 장세가 좀 약세, 하락을 보이거나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중소형 종목의 차트가 이렇게 돼서 급등에 뭔가 차트가 그려지는데 시장은 대형주 장세로 가요. 그럼 이게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차트로는 낼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을 알아야 되고 주가지수라는 확실한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제1지표예요. 이거는 안 보고 우리가 투자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보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을 꾸리고 베타 관계를 맞춰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이 지지저항 쌍바닥 요거 세 개만 놓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살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보다 좋은 단가를 가지고 보다 좋은 시세 흐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생소한 종목을 한번 가져왔어요. 나레나노텍 이름부터가 정말 솔직히 저는 회사의 이름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름 좋죠. 주식시장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나레나노텍의 잡주 냄새가 좀 풀풀 풍기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왜 가져왔냐? 시세가 나올 때는 좋았어요. 올 초에 제가 이 종목으로 정말 재미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뒤로 끝도 없는 하락을 또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한 번 하락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우하향 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요. 가격 조정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적정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13,500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주가의 거품인 거예요. 주가는 여러분들 모든 주가는 대부분 거품을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0짜리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전망에 미래빛 장밋빛 전망에 더 가격을 높게 사고 그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그 가격 구간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회사가 펀더멘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상승할 때는 금방 빠르게 가지만 하락할 때는 오랜 시일 동안 이런 식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거. 그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이고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냐. 저점이 안 깨지고 유지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가격이 고가였고 하락하는 흐름에 빠져요. 그러더니 이내 바닥을 이때 못 지키면서 우하향을 하는 거고 바닥을 지켜냈더니 이제 가격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얼마? 6,000원 구간에서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일만 두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투자만 한다라면 이런 데서 들어가면 절대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주식 진짜 너무 쉬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가격 구간을 보고 내가 이 종목의 가격이 지금 너무 안정권이고 여기서 더 내려갈 거 없고 그리고 이슈가 뭐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ES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뽑아보고 보셔야 된다라고. 일정이 한 2주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잡고 있고 윗꼬리를 한 번씩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국면이 보여진다라면 우리가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으로 바꿀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차트는 좀 가격적인 용도를 보고 개별 종목마다 어떠한 이슈가 그려질 수 있을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이 앞으로 시장과 어울리고 접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이슈가 없고 지금은 약세지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올라가서 9,000원 구간 또는 10,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미리 보고 사서 이 구간을 먹는 것. 이거를 저는 주식 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이슈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또 달라지는 그런 종목들을 꼭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부산산업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다라면 이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은 사실 대북주에서 거기서도 이제 철도 관련 종목으로 시세 대장주를 전 했다라고 봐요. 뭐 물론 유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대아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부산산업 시대가 저는 더 강했다. 좀 그렇게 정리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가격이 62,900원. 다소 비싸 보이죠. 62,900원이면 우리가 거래하는 일반적인 종목보다 좀 비싼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총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650억이에요. 네, 650억. 그러니까 6만 원짜리 종목 치고 시가총액이 진짜 낮아도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피시는 게 가격이 높아 보여서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가는 이 현재가 가격이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조금 더 이 가격이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왜 부산산업을 근데 갑자기 갖고 왔냐. 차트적으로도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 고점을 찍고 원팀 코리아에서 뭐 얼마 전에 철도 쪽으로 수출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번 일감을 물어와서 그때 당시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 뒤로 하락한 가격 지지 구간이 지금 좋아 보여요. 또 거기다가 앞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관련 대선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뭐 대선 누가 될지 뭐 정확하게 찍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 그럼 트럼프 관련주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그려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뭐 이제 총선에는 나가지만 앞으로 대선 대통령이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움직여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1년 빠르게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죠. 거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슈가 된다? 그럼 트럼프 관련주가 움직일 텐데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북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 또 화해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저는 대북주가 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넣어두고 뭐 정말 중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크게 목표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차트는 가격적인 용도로 보고 앞으로 그려질 시나리오, 스토리를 한번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지 다 만들어진 그림에서 사는 게 꼭 좋은 주식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나 외국인 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제가 보는 주식 관점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산산업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Y바이오로직스예요. 네, Y바이오로직스인데 신규 상장을 한 당일날 이날 마이너스 65인가 내려갔을 거예요. 정말 많이 내려갔거든요. 급락을 했고 그 뒤에 제가 이 종목을 20% 구간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상한가에 안착이 됐어요. 정말 아쉽게 봤던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큐로셀 이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을 수익을 봤죠. 큐로셀 같은 경우는 95% 수익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넥신까지 또 고수익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에서 많이 노렸어요. 큐리옥스 바이오도 있네요. 45% 올라가.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도 제가 좀 노리고 있었는데 좀 놓치고 다음날 추가 강세에 이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타점만 잡았어도 30% 정도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시세였는데 이거를 챙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에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정말 시세가 안 좋아요. 며칠 연속의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하락이에요. 그럼 왜 이 종목을 지금 갖고 왔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올라갈 때 타는 건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보는 주식론은 역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반대 이수. 내려오지만 내려온 게 지지를 받고 다시 꺾어 올리는 그 흐름을 우리가 잡자라는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드업 매매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30분 봉으로 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0분 봉인데 이 파란색 선이 3일 종가선인데 여기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맞았어요. 금요일 날 터치가 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매수점이 아니에요. 근데 RSI도 이제 과매도권에 빠지고 있죠. 이게 아마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매수 타점이. 그래서 고점 여러분도 보세요. 자, 얼마예요? 2만 원에서 12,000원까지. 한 7, 80%가 내려왔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절하는 주식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싸게 좀 사고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단기 급등이라는 거 맞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물론 제 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을 노린다라면 월요일 날 정말 타점이 나올 거고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월요일 날 제가 한번 타점 노려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급락한 종목을 또 잡아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Y바이오로직스 꼭 노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나무가 이 종목이랑 다음 종목 제가 제일 선호하는 차트 흐름이에요. 나무가 역시 이번 CES 일정에 이슈가 분명히 될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마지막 시간에 추천 종목으로 사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나무가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 나무가 역시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하락을 하던 주가가 바닥을 빡 찍고 올라올 때 그리고 다시 이평선들을 탈 때 추세 흐름을 거의 바꾼다. 바꿀 확률이 80% 이상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이평선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를 어느 정도 만들고 눌렸지만 이전에 저항을 받았잖아요. 저항을 받던 지점이에요. 계속 주가가 못 올라가게 눌러버렸던 그런 구간인데 이 저항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저항을 지지로 바꿨어요. 정말 좋아요.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내가 저점 타점을 잘 잡고 또는 지금 최근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그러니까 우하향을 하다가 우상향으로 하는 이런 파동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공략해서 들어가서 보기에는 이 나무가라는 종목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CES 관련해서는 이슈가 될 종목이 나무가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높고 시세를 보일 때는 또 한 번에 꺾어 올리는 시세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가라는 종목 제가 이 차트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매수하기가 좋은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슈와 일정과 지금 가격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보시고요. 나무가 역시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보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저항을 받던 노란색 61선에서 61선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이 미리 그려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죠. 단가가 여러분 16,340원이에요. 종가가. 근데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0원을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인데 JTBC 이쪽 계열 뭐 회사죠. 중앙일보. 근데 하락 뒤에 올라가고 있고 왜 그럼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수 있어? 투자 심리가 왜 괜찮아? 저는 앞으로 나올 오징어 게임 2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 미디어 콘텐츠를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이미 제가 평일에 하는 방송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 2 제작 발표 세트장 발표에 이슈가 될 수 있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위직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당일날 말씀드리고 시간에 상한가하고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추가 상승. 그래서 이틀 만에 또 45%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항상 내가 어떤 종목으로 분류해서 가져가고 다가갈 건지 이런 기본기만 된다라면 정말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꼭 올라간 걸 안 사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올라간 거는 그래? 너 그거 잘 봤네? 많이 먹어? 수익 많이 챙겨? 대신에 나는 다른 노선을 갈 거야. 왜? 나는 다른 쪽으로 그려질 수 있는 시나리오나 이슈를 난 접목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저점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 맞게 시세가 올라갈 게 주식시장의 룰이니까요. 이 룰을 이해한다면 저점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꼭 올라간 종목에서 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난 뒤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늦다. 한 5발 느린 투자고 제가 정말 별로라고 보는 투자 중에 하나.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발생되고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하는 투자. 그거는 여러분 아무나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나온 거고 그게 꼭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가란 여러분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돼요. 많이 내려가도 많이 발생되고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걸 예측해서 사는 거지 거래가 터진 다음 사는 건 정말 느린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신다면 왜 앞으로 이런 종목,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사야 좋은 수익이 되고 20% 30%의 수익을 편안하게 챙길 수 있는지 그런 투자가 제가 원하는 투자고 또 향후 이런 이슈들에 발맞춰 그에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뭐 사실 오징어 게임 2 하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떠오를 수 있죠. 뭐 쇼박스, 콘텐츠리 중화, 그다음 뭐 NEW, 뉴 같은 종목 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위직 스튜디오, 또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 MP 이런 식으로 저는 종목과 종목이 회사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자회사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으로 제가 큰 수익을 좀 만들었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카카오 쪽도 카카오 쪽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한동훈 관련 정책주로 시세를 좀 보일 텐데 크라우드웍스가 두 번째 후발주자로 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한동훈 관련 정책주로 움직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시세 흐름 네이버와 관계가 있는 회사예요. 크라우드웍스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난 뒤에 이평선들을 다시 정배열시켜놨고 CES 관련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웍스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급락할 것 같은 종목 혹은 낙폭을 줄이고 바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파악하면 내 종목, 내 수익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음 주 내내 저희 전문가님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하나하나 살펴봤고 어떻게 하면 뭐 다음 주 전망도 하나하나 좀 분석할 수 있을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성 방법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구성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해드릴 때 저는 이 방식을 꼭 선호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달라지는 시장에서 강세 업종은 사실 달라져요. 오늘은 로봇이 좋지만 내일은 또 미디어 콘텐츠가 좋기도 하고 다음 날은 AI 관련주가 좋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쪽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한두 종목을 할 수 있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소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잘 나눠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에 한두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뭐 2차 전지도 한 종목, 그다음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종목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분석하고 안다라면 그 업종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종목을 잘 보진 않아요. 종목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상승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업종을 먼저 본 다음에 종목을 고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두는 걸 좀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놔야 내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바이오 종목만 6개 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종목은 분산했지만 다 바이오라면 비슷한 업종 시세를 사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내가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여기는 이제 제가 안 넣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CES라는 부분 CES 관련주라고 해서 여기에서 한두 종목 정도를 넣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그런 업종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산을 하실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잘 넣어두고 난 뒤에 만약에 게임주가 강세예요. 제가 게임주 이제 위메이드 말고 다음 게임주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도 공개해드린 종목이에요. 그 넵튠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뭐 신작 출시일이 이제 나온다라면 정말 깨알 팁을 한번 드릴게요. 예, 펄어비스가 최근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아마 신작 출시일 발표가 미뤄지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도 더 늦출 수가 없어요. 뭐 무조건 신작 발표를 이제 해야 될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얼마 안 돼서 이 이슈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한번 펄어비스라는 종목도 살 담고 넣어둔다라면 그에 맞게 급등을 하면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네, 수익을 챙겼는데 예를 들어 그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 진입해서 한 마이너스 10%에 보유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확보하고 나온 비중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를 맞추고 다음 되돌려내는 시장 바이오 상승에 또 한 번 수익 구간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금 이동을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이쪽으로 또 넣고 또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투자가 이거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루하루 좀 소외되지 않고 오늘은 만약에 미디어 엔터가 강세면 그에 따른 수익을 15%에서 뭐 17%까지 뭐 이런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 좋은 투자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매매 기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2주 만에 돌아온 우리 한선호 전문가님께서 내가 바로 나다. 네. 내가 서울경제 하이킥 종목 뽑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공략주를 공개할 텐데 저희 시간이 사실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혹시 공략주 좀 놓쳤다 하신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구형테크 유일로보틱스예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 사실 이름을 선호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재미로 이건 웃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구형테크 역시 시세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잊지 못해요. 너무 강했던 시세가 그려졌던 애플카 관련해서 정말 이 시장에서 그때 당시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유는 전 그런 거예요. 이 종목의 끼를 알고 있고 이 종목의 시세를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전 이력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기아가 CES에 나오면서 이슈가 된다라면 구형테크가 그에 관련된 수혜주로 저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가격은 정말 안 좋아요. 이슈도 안 됐고 가격이 깔려 내려왔지만 우리가 담아두기에는 정말 손실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웬만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CES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 급등을 해서 못해도 한 35% 정도는 수익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정확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다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구형테크 같이 한번 매수해보고 그 다음에 시를 한번 두고 이 상황 어떤 식의 이슈가 좀 그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이거는 이제 애플카 이때 오래전 얘기예요. 하지만 다시 애플카가 된다는 건 아니고 CES 관련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되고 로봇 종목을 제가 하나 골라왔어요. 사실 유로메카가 저희가 좋은 수익들을 얻었는데 유엘로보틱스는 사실 로봇주에서 좀 가장 약세의 시세를 보였어요. 근데
항상 그랬다라고 얘가 매일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약세였지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본다라면 유일 로보틱스 역시 가격 조건이 너무 좋고 지지선을 잘 유지하면서 시세 흐름을 좀 돌려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보틱스 종목 쪽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좋으니까 저와 함께 그렇게 트레이딩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너무 열광하셔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공략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풀지 못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한선호 문자를 지금 마지막으로 보내주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고점 뚫고 하이킥 오늘의 방송 내용 화면을 통해서 요약하고 넘어가야죠.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금리 인하와 원화 안정에 대한 외국인 수급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또 이런 기회에 기술주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